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도 벌써 8일차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월요일 날 인사를 드리고 있죠. 월요일 밤 11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신정까지 끼는 바람에 이제 여러분들께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는 관계로 감기도 걸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주식시장에는 손풍이 불어오는 24년도 수익이 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또 주식시장은 역시나 한파를 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초 랠리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다소 실망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기간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계획하신 대로 훨씬 더 힘을 내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더욱더 큰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올 때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저와 방송 통해서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저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참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을 전송해 드릴 거고요. 또는 하단에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방송 시작에 앞서서 또 온라인 공개 방송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내일이죠. 1월 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청룡의 해가 시작이 됐는데 24년도 대박 폭등주 대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지수는 좀 어렵지만 대박주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안내 번호는 동일하게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황과 뉴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번 주 전략들 세워보고 우리가 교육도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조금 갈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2차 전지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이었고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선이 좀 이탈이 됐는데요. 기술적인 지지라인대가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이유는 오늘은 특히나 미국 시장의 조정도 있었습니다만 중화권 증시가 좀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중화권 증시는 상해 종합 증시, 뭐 홍콩 항생 지수 모두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부각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따라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으로 시가총액 종목들이 폭락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도 0.13% 정도의 조정이었고요. 뭐 SK하이닉스 1%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 섹터들이 모두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점들을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은 매수로 마감이 됐고요. 선물 쪽에서 최근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선물 쪽을 중심으로 한 외도독 현상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대형주는 당분간 좀 박스권에 좀 갇히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업종별, 테마별의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종목에 있어서 선별만 잘 하신다라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 일봉상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일목균형표 상에서의 기준선 자리 또는 21선 자리가 오늘부로 좀 이탈이 나왔죠.
빠르게 이 자리를 회복해 주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550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봐야 될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당분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1월 2일자에 좀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다가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찍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더 나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조정을 우려할 자리는 아니지만 당분간 코스피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다시 한번 좀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5일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880선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지수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상승 종목 개수가 더 많고 하락 종목 개수가 더 적은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은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는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죠. 물론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2024 CES가 좀 진행이 됩니다. 항상 연초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축소된 행사였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 8일부터 1월 11일자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 CES가 1월 9일부터 1월 12일자로 좀 진행이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신다면 최근 모빌리티 쪽, 자율주행이라든가 AI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확실하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제가 관심 종목을 딱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뭐 직접적인 관련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에 좀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 있게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신대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굿모닝 세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덱스터 같은 경우는 VFX 관련된 종목입니다. 특수효과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생충의 특수효과도 참여를 했고 뭐 신과 함께라는 쌍천만 영화라는 것도 상당히 유명했던 영화이기도 하죠.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 중인 웹드라마 경성 크리처 역시 덱스터가 VFX를 참여를 했죠.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VFX 특수효과는 앞으로 가상 세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XR이라는 확장현실 기기가 또 애플에서도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컨텐츠 쪽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부각해 본다라면 CES를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장중한 때 7.8%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현재 차트 화면을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201선을 뚫고 가고 오늘은 그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돌파가 나왔죠. 내일쯤은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9,600원 전후에서는 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11,000원 선까지 좀 목표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성 크리처,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XR까지 모멘텀을 함께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또 좋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연초 종목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상승세가 이어진 이유를 살펴드리면 12일 날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상장이 됩니다. 일단은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을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제 합병까지 이루어질 텐데 그런 과정 중에 놓여 있을 때는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관들이 5천억 가량 매수를 했다라는 점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번에 서정진 회장을 필두로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N자 파동을 그리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3거래일 동안 강한 시세 이후에 3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조정 국면일 때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거래일 동안 조정 구간에서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일봉상으로는 좀 가파라 보이긴 합니다만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주가는 중심 가격 하단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또는 통합 셀트리온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러한 모멘텀들을 한 번 더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 이하권부터 좀 조정 국면 한 20만 원 선까지 이하권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4만 원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통합 상장이 되고 나면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좀 대응 전략들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만 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에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에 이어서 좀 주식 강의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 본격적으로 7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거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안정적인 단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첫 강의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꼭 다시 1강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방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뼈와 살이 될 수 있는 강의 한번 다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세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하단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여 코드는 3258번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수익이 나야만 여러분들께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익으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점프 포착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한 토대로 종목들을 선별하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이 선정될 수 있게끔 검색기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검색기를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난 이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노란톡에 오셔서 또 인사 한 말씀 나눠주시면 제가 방송 말미 끝나고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얼른 지금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7강 시작할 겁니다. 7강 제목은요, 안정적인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단타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거를 집합체로서 종목 선정이 이루어진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HMM입니다. 지난 방송 시간을 통해서 해운 관련된 흐름들을 말씀드렸죠. 홍해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반군에 대한 저항이 있다 보니까 해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이 HMM에 대해서 뭐 당장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날 상승이 나오는데 매도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넘어서는 자리까지는 홀딩을 해보셔야 될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여기서 이런 상승세,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이 첫 화면 자리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이슈가 있죠.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이 운임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도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과 201선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동 평균선 강의를 해드릴 때 그랜빌의 법칙이 무엇이라 했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캔들이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는 자리가 시세에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훨씬 더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목균형표 상에서의 기준선이 지지를 해주니까 거래량 감소하면서 박스권이 흘러가지만 이 기준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세는 유효하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상승세가 40%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큰 수익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선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 교육이 여러분들 들으실 때 유익하게 느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 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렸을 때도 덱스터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토대로 매수 자리를 잡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과 심리를 활용한 트레이딩, 즉 단타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단기 트레이딩, 모두가 꿈꾸는 방법이죠. 사실 장기 투자가 좋다라고도 하지만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단기 트레이딩에 성공하는 방법은요. 종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겠죠. 그죠? 종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래량, 뭐 캔들, 그다음에 뭐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 지지 저항, 그다음에 중심 가격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벌써 7강까지, 6강까지 여러분들한테 선별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나는 아무리 배워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심리적인 부분과 나만의 매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계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그 다음에 나만의 매매 기준법이 있느냐. 즉 뭐 익절가라든가 손절가라든가 또는 분할 매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교집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올바른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제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소개를 해줬던 종목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검색기죠. 이 검색기에 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선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 끝나고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니까 얼른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3글자 입력하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시거나 QR코드를 입력하셔서 카메라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의 기준은요. 첫 번째, 원칙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봤을 때 요새는 뭐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투자를 하고요. 뭐 중국 증시도 투자를 하고 홍콩 증시도 투자를 하고 다양한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 또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코인이라든가 뭐 자산 시장이 너무 많죠. 그런데 원칙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다라면 정말 내가 어떤 종목을 언제 투자한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어디에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예요? 자신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2,000개나 넘는 이상의 종목을 대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저 종목도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한한 자금으로 어느 것을 선별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와 익절가의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 유한한 자본금을 가지고 손절가, 익절가 기준이 없다면 종목 백화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종목 백화점이 이루어지면 즉 종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내가 올바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종목을 늘렸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냥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한 종목에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계좌는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예요? 물론 소일거리로 나는 재미삼아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돈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수익이 극대화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재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 재미를 하시는 분들 또한 또는 나는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수익이 없으면 뭐하러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나만의 손절가와 익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인 매매가 필요하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강의를 나갈 때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 종목을 어떻게 포트를 분산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차근차근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중첩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쌓아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1강서부터 차근차근히 봐오신다라면 초보는 탈출할 수 있고 실제로 내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강부터 차근차근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안내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매수 매도 이 필수다라는 거죠.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이는 것이 필수다라는 건데 여기서 매수 매도는 뭐예요?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분할입니다. 분할. 분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남자는 한 방이지라고 해서 한 방에 매수를 해서 발끝에 사가지고 머리 꼭지점에서 팔고 딱 나오니까 폭락을 해요. 이러면은 뭐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항상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쟁이가 되려고 합니다. 점쟁이. 네. 전문가들도 점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점쟁이가 되려고 해요. 뭐다?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성공 확률을. 그래서 내가 성공 확률을 높여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자꾸 뭐 신경과가 된다든가 또는 뭐 점쟁이가 된다든가 뭐 작두를 탄다든가 이런 것들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확률 싸움에서는 결국 실패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여해 보셔야 되겠고 단기 매매의 또 마지막 기준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려 한다. 네, 꼬리 원리로 상승을 한다. 추격 매수는 손실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캔들이 있다. 그죠? 캔들이 있으면 꼬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 아래 꼬리와 윗 꼬리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 꼬리는 뭐예요? 수익을 의미하고 윗 꼬리는 매물을 의미한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경우 중에 실패하는 확률이 뭐냐면 이렇게 막 상승을 할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로 가보니까 이렇게 끝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이만큼이 손실이 나버린다라는 것이죠. 네,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상승 추격 매수 때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종가 기준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만큼이 손실로 결국 윗꼬리가 없을 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일봉상에서는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때 이런 하락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했는데 종가 기준에서 보니까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아준다라면 이 자리가 수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꼬리의 원리로 상승하고 추격 매수는 손실 확률이 높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은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근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려는 본능이랄까요? 네,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선별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법은 거래량과 장대 양봉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상승을 하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라며 장대 양봉은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대 양봉을 확인을 하고 다음 날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법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을 보세요. 뭐 기법이면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습니다만 스캘핑, 장중에 막 분봉을 보면서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팔고 나오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목에 대한 분석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뭐 잠깐 몇 분 들어왔다 나올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럴 때는 기술적으로나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 대응을 못하시는 초보자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건 뭐냐면 종목을 선별할 때는 장이 마감하고 장 마감하고 저녁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 공략할 종목들을 선별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즉 장중에는요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해야 되고 분석은 장 마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빠짐없이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은 장중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장 마감하고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뭘 공략한다? 대량 거래가 동반한 장대 양봉을 일단 선별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슈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슈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장 마감 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대량 거래를 보자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구간이 전부 다 매물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실로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대량 거래.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여기가 이게 스케일링이 돼 있다 보니까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 실시간으로 이 자리를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이 솟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흐름이 어떻게 돼요?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오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장대 양봉에서는 매물 소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들어왔을 때 그때에 우리가 사실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파동 이론에 있어서 엘리엇 파동이 있어요. 엘리엇 파동. 네, 엘리엇 파동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할 때도 상승 1파보다 3파가 더 상승폭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이런 이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통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심리적인 요인이 깔려 있고 그것을 파동 이론으로 계산을 해보니 상승 첫 번째 파동보다 조정 이후
두 번째 파동이 진짜 파동이다라는 것을 검증해 준 흐름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이 장대 양봉을 선별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보다는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률이 높고 상승폭도 더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장 마감하고 나면 여기 뒤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없다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별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선별을 해놓은 상태에서 종목이 선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는 건데 이게 장대 양봉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근데 그럼 이 윗꼬리는 무엇이냐? 윗꼬리가 물론 존재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 캔들에서는 꼬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있는 종목들은 그러면 걷어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캔들이 윗꼬리에 비해서 몸통이 견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장대 양봉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샘플링을 해서 갖고 왔냐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딱 없는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명확하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명확한 방법만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면 실전에서 대응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윗꼬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윗꼬리가 있다 하더라도 몸통이 견조하면 괜찮다.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장대 양봉이라 볼 수 없겠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몸통이 살아있는 경우, 즉 시가에서 고점으로 어느 정도 높여놓고 끝났다라는 점이 있다라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수 방법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시초가 이하권부터 캔들 중심 가격. 자, 중심 가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파동에는 항상 중심 4등분을 하는 걸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시작 자리와 고점 자리의 중심 가격. 그러면은 하단 자리는 하락 국면, 상단 자리는 상승 국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락 국면에서도 하단 자리와 고점 자리의 중심 가격, 상단 가격도 상승과 하단의 중심 가격. 그래서 총 4등분선 나눠준다 그랬죠. 근데 그 중심 가격 중에 이 중심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상승이 나올 때 중심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재차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고 엘리어트 파동도 이렇게 1파, 하락 1파, 상승 3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장대 양봉도 똑같이 장대 양봉의 몸통을 가로지르는 흐름들에서 중심 가격을 그어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봉으로 본다라면 이거 역시 차트입니다. 우리가 일봉상으로 볼 때는 캔들 하나지만 이것을 우리가 분봉으로 스케일링을 한다라면 펼쳐지는 거죠. 파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그 파동의 중심 가격을 지켜주는 자리, 그 상단 자리,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2일차에 우리가 종목 선별은 언제예요? 장대 양봉을 장 마감하고 선별을 해놓고 그 다음날 매수를 시작한다. 자, 시초가 1차 분할 매수를 하고 왜냐하면 시초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초병을 세우는 거죠. 보초병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에 팍 매수하면 안 됩니다. 조정받았을 때 가격을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다? 조정 없는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대 양봉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힘이 강한 종목이거든요. 거기다가 시장까지 좋아버리면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조정 없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소량이라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1차 분할 매수를 시초가 이하권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봉상을 이용해서 투매가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 꼬리를 기대하며 분할 매수. 즉 장대 양봉이지만 장중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고 종가 기준에서 아래 꼬리가 달릴 것을 기대해 보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여 대응을 하고 손절가는 캔들이 이탈되는데 이 캔들이 이탈되는 자리를 이용해서 손절가로 잡는다. 그럼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요 자리에 이탈됐을 때는 손절가의 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이라든가 우리가 케이스로 살펴봤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 역시 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선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뭐 기준선이라든가 또는 지지저항대라든가 뭐 중심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목을 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도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죠? 2024년 대박 폭등주 대공개를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진행이 됩니다. 장중에 어떠한 종목이 언제 이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서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자마자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보시고 찍어 놓으셔야 돼요. 찍어 놓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장대양봉을 우리가 분봉으로 펼쳐보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건 우리가 언제 가르쳐드린 거예요, 제가? 3강, 지지저항과 중심가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화면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지수를 볼 때도 또는 종목을 분석할 때도 중심가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전체 큰 파동을 볼 때도 우리가 단기간의 분봉상의 파동을 볼 때도 또는 일봉상의 캔들을 구분할 때도 4등분선을 통해서 중심가격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다시 이 차트로 돌아오는 거죠. 이 차트에 통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본다라면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공략을 하는 겁니다. 시가가 얼마예요? 1915원에 출발을 합니다. 마이너스 0.78%로 출발을 해요. 그죠? 그리고 저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07, 1890원까지 나오죠. 요 캔들의 중심 가격을 지켜주는 사이에서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장중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음봉이 장중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가 됐고 장중에는 갑자기 마이너스권이 아래꼴을 달아주면서 장대 양봉을 다시 그릴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더라. 즉 5%까지 상승을 하죠. 5.18%까지 상승을 하죠. 그러면은 최저점 대비 고점을 살펴보시면 7.25%까지 변동성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루에. 그죠? 그러니까 이 파동 또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익들을. 우리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꼬리에서 분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지지저항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 자리에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3%가 됐든 5%가 됐든 이런 수익률들을 챙겨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공략. 일봉상으로는 힘이 들어왔지만 분봉상으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때, 즉 일시적인 수급 이 시세의 왜곡이 일어날 때 그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하는 것이 우리가 장대양봉 공략 방법의 단기 트레이딩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시면 여기서도 첫 번째 대량 거래, 그죠? 첫 번째 대량 거래 이후도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이 나오고 두 번째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죠. 자, 보시면은 이 자리는 여기가 대량 거래 동반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차트를 캔들을 당겨 보면 이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보일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장대 양봉이 어떤 흐름들을 보이냐면 시가가 마이너스 2.76%, 저가가 마이너스 6.9%까지. 그죠? 그 다음에 종가는 마이너스 5.5%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초가부터 6.9%까지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 보합 소폭 손실 또는 소폭 수익권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 종목이 어떻게 돼요? 이 당일 저점, 즉 2,740원이나 캔들의 중심 가격을 깨지 않으니까 다음 날 대량 시세가 나오고 23%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즉 당장의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도 우리가 2, 3일 안에 시세가 다시 한번 흘러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디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게 마디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나무가 이렇게 길게 가는데 중간중간 쉬어가는 마디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높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쉬어가는 마디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디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야지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가 이루어진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손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디 자리를 공략하면요. 이탈할 때 빠르게 손절매가 나올 수 있고요. 상승을 한다면 수익이 크게 나오고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손실은 적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일 거래량, 대량 거래도 정말 중요하다. 전일 대비 200%, 즉 2배 이상 뛴 거. 이 거래량 대비 거의 한 5배 이상 뛰었어요. 그런 자리에 장대 양봉을 공략하고 거래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마디 흐름이 나온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전 거래량 대비 42%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단기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원론적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나란히 서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했어요. 다음 날도 좀 쉬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 가격을 깨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높이 떠서 움직이는 경우는 눌림목 구간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여기가 이탈이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탈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동반한 마디 흐름이 아니라 눌림목 대응을 해야 되는데 눌림목 대응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홀딩에서 기다리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우리가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기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리 이탈된다라면 그때는 매도하고 나오셔도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노펙스입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에요. 제가 이 시노펙스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12월 5일자에 신대가를 통해서 시노펙스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90%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대량 거래가 여기서 보였고요. 워낙 대량 거래가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장대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의 중심 가격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가격을 중심 가격을 못 지켜주면 이게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대 양봉 거래량 나오고 조정이 나옵니다. 장중에.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장대 양봉에서 쉬어가는 마디 흐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어떤 상승이 나오느냐? 그게 이 자리입니다. 눌림목 구간으로 갔다가 중심가격 이탈하지 않고 사실 여기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같아 보이지만 이때 상승세도 충분히 단기 매매를 많이 했던 자리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미 시노펙스에 대한 수익을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까지 상승 나오기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빅머니를 통해서도 이 자리 모두 왜? 여기 장대 양봉 이후에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또 접목시켜보면 그동안에 배웠던 자리에서 일목균형표 상에서의 기준선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죠. 이 화면에 보시는 빨간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장대 양봉 후 거래가 감소하면서 마디가 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승을 5일선 타고 끌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90%가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의 초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선별할 때 이런 종목에서 초보자분들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기에 공략을 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매도도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번에 사서 여기까지 그냥 끌고 갔으면 엄청난 수익이죠. 내가 100%의 투자를 해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을 났으면 계좌가 거의 2배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올라올 때 일부 매도, 나머지 일부 끌고 가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들은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또 예외 변수는 하나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탈하지 않죠. 자, 이걸 여러분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마디 흐름들을 보이고 거래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는데 중심가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 이탈이 없다라면 횡보할 경우는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런 상승세가 나오는데 여기 역시 8% 넘는 상승세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장점은 뭐냐? 우리가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탈됐을 때는 손절가가 짧고
그죠? 조금 늘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 상승에 대한 수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토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해 나가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은요. 제가 그동안의 기술적인 흐름들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캔들부터 시작해서 거래량,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지지저항, 중심가격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것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되새기시고 실전에서 이제 이런 방법을 토대로 적용을 시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의 종목들이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좀 더 축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전부포착 검색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검색기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여하셔서 좀 들어오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좀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토대로 우리가 매수를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에 배운 것을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다, 또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되니까요. 꼭 내일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은 바디 캔들을 활용한 두 번째 공략은 첫날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는 두 번째 종가 이후 발견 시는 두 번째 캔들 꼬리에서 추가 매수는 또 분할 매수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발견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종가와 시가 사이. 즉, 이 캔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캔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가와 시가 또는 저가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양봉이면 여기가 시가가 될 거고요. 이게 음봉이기 때문에 지금 종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요 하단 자리에서 분할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1의 조건을 만족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일본봉상에서 투매가 나올 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매수 공간이 이렇게라도 나옵니다. 여기 역시 11%의 수익분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즉 항상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 못해서 불안해서 자꾸 쫓아가시려 합니다. 근데 쫓아가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내 기준에 맞춰서 놓친 종목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을 통해서 항상 자신의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캔들. 하락 추세 국면에서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공략하지 않는다. 반면에 쌍바닥 자리를 형성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상승 추세 국면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배운 기법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힘의 연속성을 활용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추세 하락세가 이어지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기법을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는 손을 대지 마라 라는 주식 격언이 있듯이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활용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기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소영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